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든지 뭐 질문 이런 걸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뭐 맨땅 헤딩한 이야기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 이런 걸 손들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본인이 맨땅에 헤딩한 경험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어떤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맨땅에 헤딩이,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적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같은 점이 있을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헤딩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있으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4번에 최창규. 예, 오늘 뭐 우리 조 교수님 진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난 처음에 공학자가 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융합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설명 잘 해주시고 정말 오늘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만화를 봤어요. 내가 어릴 때. 근데 그때 장면이 뭐가 나왔냐면은 의사가 사람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 갖고 세균하고 막 싸우면서 세균을 처치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때 봤다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걸 지금 나노 기술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조 교수는 이제 검사하는 거, 생포회가 검사하는 데 초점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의학자들한테 보내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바로 그 잡은 것들 중에서 괴사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잡아갖고 바로 괴사해버리면 목적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 물리적으로 균을 찾아갖고 바로 잡아먹거나 괴사시켜버리면 그걸 다시 꺼내갖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쫓아다니면서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다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하여튼 오늘 정말 너무 강의가 좋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경제학을 하거든? 경제학을 하는데, 나도 어떨 때는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도 이 통계나 이런 기법을 해서 의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고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통계가 이 계량 쪽이 경제학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기계공학자가 의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전공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라는 게 목적이 같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감명 깊었고,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마워요. 예. 뭐 의사든 저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환자 살리자 이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죽이 잘 맞죠. 무조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릴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자를 암세포를 다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혈액에서 떠도는 거는 그 원바람 조직이 있거든요. 걔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혈액에서 떠도는 암세포는요 주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의 조짐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있고, 뭐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우리 왜 혈액 투석하잖아요. 투석하듯이 암 환자 혈액을 다 뽑아서 암세포는 다 걸러내고 다시 피를 넣으면 어떨까? 이거는 뭐 그것도 그럴듯한 생각인데, 이거 원바람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영환 사장님, 안 그래도 그 문영환 사장님 뭐 그 코아텍 대표로 참 사업에 성공하셨고, 이게 2018년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동문이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뭐. 예, 반갑습니다. 조 박사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공학할 사람이 아니고 문학할 사람이다. 예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스토리가 물르르 싹 흘러내려가는데, 야, 이게 예술이다. 우리 어디 가서 맨날 버벅대는데, 야, 정말 문학적 소질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또 연구 분야가 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걸 가지고
창업하거나 이런 사업하실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게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써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인허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여기 아까 강신정 동기가 나와 있던데, 강신정 동기한테 내가 실은 안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아직 연구자고, 이게 또 제도적인 거는 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강신정 동기도 보면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도 있었고, 혹시 강신정 동기님 혹시 나오 계시죠? 네, 이런 신기술 맨땅에 헤딩할 때 미리 뭐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거 좀, 안 그래도 지금 네, 문현 동기가 뭐 사업화 이렇게 했는데, 실은 되게 관심이 많고요. 제가 네. 이번에 8월에는 정식으로 이제 8월에 은퇴인데, 이 일이 아직 내년 말까지 남았어요. 해야 될 일이 남아서, 이번 은퇴 8월 이후에는 진짜 사업화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교수로서 사업화하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껄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강신영 농님께서 뭐 이게 좀 조언도 좀 해주시고, 네. 예, 어떤 한마디 뭐, 좀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예, 이게 사실 그 나노 기술을 바이오에 접목했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그 혁신성이 인정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제품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고, 둘째는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만으로도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예, 예, 환자 혈액 예, 검사할 때 이 기계를 옆에 두고 뭐 10cc면 10cc, 몇 밀리면 몇 밀리를 이용해서 조기에 암 환자를 찾아내는 기계를 허가받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기계가 나오면은 아마 의사분들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논문을 내고 효과를 계속해서 저널에 싣고 하면은 뭐 가이드라인 같은데 이게 올라간다면은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선은 제 생각에는 피를 빼낸 거는 실험실에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아니니까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로 허가를 한번 도전해 보면은 빨리 뭐 성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말을 꺼낸 김에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앞으로 좀 맨땅 헤딩을 좀 하는데 같이 좀 맨땅에 헤딩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 잘 좀 뭐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제일 특징이 일단 그 암세포를 생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생포를 해서 정보를 캐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기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확장성이 대단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훌륭한 기계를 만드는데 인류를 구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김원태 동기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원래 김원태 동기도 그 나노 쪽이죠. 뭐, 제가 하는 나노는 분광학으로 나노 파티클이 있겠네. 지금 현재 쓰이는 나노하고는 틀린데,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암세포,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혈구라든지 이런 사이즈하고 비슷하다 했는데. 아니, 10kg보다는 훨씬 크죠. 100kg보다는 100kg보다 아, 더 크죠.
보통 큰 거는 그럼 한 30 마이크로미터 되기도 하고요. 작은 거는 한 7, 8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필터링을 만들 때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아니요, 아니요. 번째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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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때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크리테리아가 있을까요, 이게요? 각 예. 암마다 모든 암이 그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뭐 30라든지 100라든지 이런 나노메타 사이즈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을 건데, 네. 그걸 그 어떤 수치화를 하면 계량화를 했는 데이터가 있는지. 예, 그 암세포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세포주하고 암 예. 환자에서 잡히는 거하고는 실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 아, 다른데 크기에 관한 그보다 크기가 물론 크기로 해서 각 암종마다 그 필터의 간격이라든지 그 경사각을 아까 3년 동안 한 게 그거 각 암종마다 그 체색을 예. 잡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암 종류를 잡아서 그 암마다 크기보다는 변형성이라든지 그 안에 실은 뭐랄까요, 암세포가 좀 단단한 이유는 그 그냥 뭐 표면 다미길이 단단한 게 아니고 실은 핵이 조금 큽니다. 백혈구보다. 백혈구는 핵이 예. 없잖아요. 네, 핵이 좀 더 그렇죠. 크고, 그리고 백혈구는 이 암세포는 핵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핵이 뭐 여러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구별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그걸 다시 병리학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아까 지금 경제학에서 통계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의성 p-밸류가 0.05 이하, 그러니까 95%의 신뢰성이 나와야 이게 임상 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 개수와 우리가 판단하는 개수와 그 아형의 변화하고 그걸로 예측할 수 있는 암 환자의 경과하고의 상관관계를 찾는 겁니다. 실은 그 p-밸류가 0.05 되는 항목을 찾는 겁니다. 그게 암종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성에 관한데 전기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 있겠네. 필터링을 할 때 비스카시티, 그렇죠. 상당히 비스카시티도 상당히 그 팩터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표면 대한 장력도, 예, 표면 표면 장력도 장력이 다릅니다. 예, 예, 그 물론 나노 파티클의 표면 장력이 틀리겠죠. 예. 동기들이 나노하고 옹스트롱하고를 구분하는데 그 설명을 다른 데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예. 옹스트롱 아이고, 분자고 나노는 머티리얼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하여간 뭐 그런 물성을 이용한 방법을 애드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전기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그렇죠. 예. 이펙트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다른 기타 물성, 뭐 자성도 다를 거고 사이즈가 30 나노메타에서 100 나노메타 사이즈면은 상당한 물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을 하면 아마 문영환 동기하고 얘가 사업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돈하고는 별 관계 없는 물리학자고 일찍 맨 땅에 헤딩하다 대가리 깨져갖고 포기했는 사람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역서 이거 고맙습니다. 미역서 안 그래도 예, 실밥 문영환 자가 예, 문영환 동기. 그 사업 창업하시려면 예. 특허가 필요한데 예. 특허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허는 아까 그 깔때기 있는 거 세계 최초로 우리 특허고요. 미국까지 특허가 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 특허,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출원한 게 아마 2012년쯤 됐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한 벌써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디지털 상당히 해갖고 빨리 됐고요. 특허가 이 유효기간이 30년입니다. 그 국제 특허죠, 그게. 예, 예. 저기 진용호 동기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늦게 참가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공학도들 이제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예, 커머셜 쪽에서 예, 아까 마지막
본 기술 관련해서 예, 지금 스타트업으로 지금 창업을 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창업을 해놨죠, 하나. 창업을 스타트업으로 해놨는데 예, 지금 이제 퇴직 임박해서 예,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런 뭐 예. 페이턴트 등등을 이용해서 예,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 지금 딱 우리 조 박사가 하신 길을 2달 전에 예, 먼저 걸은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일반 그 고려대학교 이두희 교수가 예, 1달 전에 그 예. 시니어, 베테랑 시니어란 그런 항목에서 예. 지금 스타트업을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 혹시 그래요? 예, 예, 그 관련해서 그 프로시저라든지 그 안에 예. 컨텐츠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고대 이두희 교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미국서 그 엄홍덕 박사님 아직 계세요? 예, 있습니다. 예, 엄 박사님은 그 의료 원자력의학원에서 요즘 그 엄 박사의 생명과학 이야기 그 유튜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계속 좀 이거 뭐 올려주시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예, 워낙 또 부끄럽네. 암 발생과 뭐 치료 여기에 워낙 또 기초 진짜 펀더멘탈 근본적인 걸 연구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게 좀 날라리 그러니까 조금 이 공돌이 응용적으로 하는데 그 어떤 기초과학적인 암 근본적인 원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혹시 뭐 이런 혈중암세포가 암 발생이나 치료 이런 어떤 근본적인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 뭐, 감사합니다. 우선, 이 강의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그, 기계부터 시작해서 전자, 나노, 바이오, 암까지 오셨는데, 그 뭐, 파노라마 같은 연구 인생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건대 오늘 강의의 백미는 한 세부적인 항목보다도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이 그야말로 일반론적인 철학적인 그걸로 결론을 맺으셨는데 역시 과학도 나중에 도사가 되면 그 수준이 끝까지 가면 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아이고, 예. 그 깊이 받았고 감명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저보고 이야기하라 하는 거는 저는 생명과학을 했고 예. 뭐 지금은 퇴직해서 다른 기관에 있지만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암생물학을 제가 좀 했습니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암생물학 입장에서 보면 오늘 조 교수가 이야기한 거는 요새 리퀴드 바이옵시라 합니다. 액체 예, 생금이라 하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암은 굉장히 그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같은 간암이라 하더라도 이 환자 저 환자가 특성이 다르고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도 시기적으로 특성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하는 것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치료를 맞춤 치료 뭐 정밀로로 요새 뭐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계속 할 수는 없지요. 물론 치료하기 전에 조직 검사는 간이면은 간 조직을 띄가지고 한번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 경과를 보기 위해서 맨날 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리퀴드 그 액체 중에서 주로 혈액을 말합니다. 혈액에서 우리가 암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이론적으로 꽤 많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 혈액 중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 조 교수가 말씀하신 혈중 암세포 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째 혈중 암세포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이 높지요. 그 진단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초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혈중 암세포는
전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주로 혈액에 들어가니까 조 교수님 방법으로 포지티브가 나왔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전이 단계에 들어갔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이런 진단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 그 암의 특성이 매번 바뀌는 거를 피하면 어제 뽑은 거 오늘 또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뽑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아, 이 사람의 지금 암의 특성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걸 보고 그거 가지고 예후 예측도 할 수 있고, 그게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조 교수께서 말씀하신 혈중 암세포는 이 분야에서는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핫필드입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한때 혈중 암세포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이 분리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분리하는 방법이 아까 조 교수께서 그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단점이 거슬려 가지고 그 방법은 안 썼어요. 그래서 그 내 있던 기관에서 퇴임하기 전에 조 교수가 진작에 방법을 했으면 저도 한번 혈중 암세포를 공부해 봤을 텐데 지금 뭐 다른 기관 가서 다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 시적절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물리적으로 암세포를 뽑는 거는 혈중 암세포 뽑는 건 제가 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혁신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뭐 아주 좋습니다. 그간의 노하우가 굉장히 감명스럽고 그런데 하나 사업적으로 저는 뭐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임상 데이터를 쌓으면서 의료용으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의료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리라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용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료용을 하시면서 연구용으로 출시를 하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네, 네. 혈중 암세포 네. 공부하는 실험실이 수백 개, 수천 개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구용으로 의 하시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금 뭐 당장 하시도 의료용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장 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아까 예. 그 강신정 동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마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 그 이야기 같은데. 진단하는 것도 일종의 물론 의료용 중에 진단과 치료가 있는데 치료보다는 아마 진단이 쉽겠지요. 예. 근데 진단보다 더 쉬운 것이 제가 보건대는 연구용이 아닌가. 지금 혈중 암세포는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모여 있는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논문이 뭐 이만큼 나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전부 화학적 방법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혁신적 물리적 세퍼레이션으로 그거를 하시면은 좀 사업적으로 좀 빨리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 아이고, 참 좋은 연구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하신네요. 예. 김하동 농기는 기재부와 조폐공사 이런 경제 재정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그 사령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과 경제와 재정을 잇는 스토리 그 길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조언이라든지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제가 너무 여기 힘든 거였나요? 안에 들어가려고 손을 들려고 하는데 아까 송정욱 총무가 분명히 더보기에 누르면 손들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 화면에 아무리 찾아봐도 더보기가 안 보이고 해서 손을 네. 미리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오늘 전체 맥락은 크게 그동안 우리 조 교수님 인생에서 3가지 정도 큰 헤딩을 했고 그 결과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헤딩 했던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실용화를 하거나 사업화를 하거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 점에서 비춰보면은 저도 이제 뭐 공무원 생활한 지 오래됐고 하지만 요즘 과학기술계 쪽에 연구개발 자금이나 각종 정책적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뭐 정말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그간에 하는 중에 실제로 이런 자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죠? 이게 소소하게 좀 도움이 될 건데 아니면 앞으로 이런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데다가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는 실은 새로운 기술일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죽음의 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용도와 용법을 못해서 혹은 구슬은 좋은 걸 만드는데 목걸이를 못 만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R&D가 나가는 거는 좀 만들어 놓은 구슬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그 새로운 스토리의 용도와 용법을 찾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R&D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개념이 조금 그건 R&D와 어떤 그 경제, 그러니까 산자부 이상의 약간 이상의 능력이거든요. 예. 실은 그 일반 부지에서 과기부에서는 원천 연구고요. 예. 산자부에서는 기존 산업체인데 신산업에 관한 어떤 용도와 용법 이런 건 실은 지금 현재는 투자가들한테만 맡겨져 있거든요. 실은 네. 리스크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음. 오늘 제가 몇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패널로 해주십사 하신 분들이 실은 지금까지 맨땅에 헤딩하는데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화동 문기도 국가과학기술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여러 기관의 문제라든지 이 연구 현장의 문제 이런 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참 고맙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생각이 나서 와서 한마디를 좀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청했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일본서 그 이준호 동기 나와 계시는데 멀리서 오신 분인데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삿포로 좀 어떻습니까? 저도 한마디. 예. 오늘 진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심도 깊은 과학 이야기인데 뭐 철학도 담겨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공부도 많이 되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일본 학생들한테 가끔 이게 한국 자랑들도 좀 자주 하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게 노벨상 얘기 나오면은 주눅이 들어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27대 1로 뭐 일방적인 스코어인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영호 박사가 한국에서 이 노벨상에 제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 헛소문입니다. 헛소문이고 오히려 음. 그 엄홍덕 박사처럼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가깝죠. 저희들은 일단 그 병원 어떤 치료 도구 이런 데 개발하는 게 많아서 저는 뭐 노벨상은 안 바라고요. 이 개발한 기술이 진짜 환자한테 쓰였으면 좋겠다. 저는 딱 그 바람 이상은 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뭐 머리가 환해지도록 이 맨땅에 헤딩만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 노벨상 노리는 멋진 헤딩슛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얘기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실은 뭐 바빠서 좀 못 들어오고 저 최병원 동기는 지금 스페인 가 있대요. 그래서 좀 말씀 못 드리고, 또 여기 오늘 포럼 하면서 오늘 맨땅에 헤딩하는 동안에 실은 오늘 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의사가 2명 있습니다. 동기 중에서 그 이대 목동의 유건 친구는 진짜 아까 공학과 의학을 엮는 그 사다리 놓는데 많이 도와줬고요. 실은 그 대구 카톨릭대에 있는 김호각 동기는 그 췌장암 쪽으로 샘플도 많이 보여주고
김호각하고는 실은 논문도 같이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각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최병헌한테도 조언을 많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 동기 회장단하고 임원 여러분들, 진짜 이 포럼 한다고 우리 5번 모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동기에 이런 임원들이 있을까? 그래서 살신성인의 임원들 덕분에 저도 포럼을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그 준비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동기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포럼에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 뒤에서 그 사회 맡으신 송익수 총장님하고 뒤에 안 보이는데 항상 모든 기술적인 걸 다 맡아주시는 감독 연출하시는 그 성종욱 총무님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그 회장님들하고 그 동기회 회장단 여러분들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기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